TV 김재구입니다. 제가 안철수 6월 1일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맡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돌아갈지 참 되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말을 한 거죠. 어떤 당으로 돌아갑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데. 근데 어떤 당으로 돌아오시는지 되게 궁금하다. 이런 얼척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좀 서운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걸 변명을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후에 안철수 대표와 당연히 합당이 진행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때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그때처럼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합당이 잘 마무리됐음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이 젊은 대표가 실수한 거죠. 안철수 위원장한테 서운하게 얘기를 한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위원장이 어저께 총리를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권을 안정되게 공천하겠다. 공헌하겠다. 자, 이렇게 당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잖아요. 안 대표님께서, 안 위원장이. 근데 이준석이는 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 합당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촉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석이가.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서운함을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빨리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수를 했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는 말이 공천 신청이 곧 시작되고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이 4월 17일쯤 예상이 된다. 그 전에 합당이 마무리되어야만 공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데드라인을 4월 16일 4월 셋째 주까지 그렇게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요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가능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수위원장이 끝나면 선대위원장을 할 수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6월 1일날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순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5월 초순까지는 인수위가 계속 인수위원장으로 있어야 되니까 안 위원장이. 그러니까 5월 초가 지나면 어차피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안철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맡을 시간이 있다. 한 달 남아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준석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충분히 활약을 할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으로서는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같이 대중성이 있고 최근에 체급이 올라간 인물이 선거에 기여를 해주면 고맙다. 그리고 당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빨리 모시고 싶다. 안철수 위원장을 가능한 빨리 합류를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젊은 친구가 아주 얍삽합니다. 어쨌든 선대위원장 안철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충분하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 6월 1일 지자체 선거 선대위원장 충분히 시간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준석이가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적합하다. 모시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네요. 자,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준석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여기에는 유승민 경기도지사 다 이준석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경기도지사 유승민 이번에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3시쯤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마도 유승민이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기도민이 과연 유승민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선을 해야 된다. 전략공천? 말뚝박기? 이거 시도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유승민은요, 딸립니다. 안 돼요.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유승민 의원은 출마 회견을 열고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다. 이제 나 유승민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승민 자기가 가장 깊이 고민해왔던 것은 유승민이가 경기도 행정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유승민 하는 말, 유승민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를 바치겠다. 뭘 바칩니까? 바치기는. 배신의 아이콘인데. 이거는요. 지금 이준석의 꼼수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왜 친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한 말들 있잖아요. 꼭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말들. 종합해보면 안철수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시고 그리고 유승민을 전략공천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김정은 생각은.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 도지사 출마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경선을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경선 과정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경선을 안 붙이고 전략공천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난리 부르스 납니다. 경선을 꼭 해야 된다. 나머지 경선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굴러온 돌멩이들이 국민의힘을 바람잘 날 없게 계속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승민이가 경제와 안보에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면 공떡입니다. 왜냐?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전략공천? 천만의 말씀 하면 공떡이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통합정치 하겠다? 뭔 통합정치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구치소 보는데 1등 공신이 배신의 아이콘이 무엇을 통합정치 합니까? 통합 자체가 유승민한테 맞지 않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지. 국민은 다 알고 있어. 이번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면 우리 윤 대통령 직무 시작되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거기에 선수는 유승민이가 아니다. 김재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이사하겠죠. 4월 2일까지는 주소지를 옮겨야 되니까 경기도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민들이 아닙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경선 붙여가지고 유승민이가 나오면 안 돼. 차라리 심재철이 낫지. 유승민보다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느 분이 또 경선에 나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공천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승민은 안 된다. 김재구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조계사에서 나눈 인사가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었죠. 아니, 이게 참 나는 이준석이가 이렇게 얍삽인지는 몰랐어. 왜 당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언정 90도로 허리를 막 꺾어버립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툭툭 치고 말이죠. 당대표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 자질이 안 된다는 거지.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어제 오후 2시에 조계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계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단의 하나로 종정은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자 지위를 가지는 최고 어른으로 5년마다 한 번 추대가 됩니다. 여기에 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왔죠. 그 축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윤호중 비상대책의원, 이준석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 정의당 여영국 의원,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 좀 한번 내보내주세요. 우리 PD님. 문 대통령이 참석자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가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뒤돌아 있는 한 젊은 남성의 등을 탁 칩니다. 문 대통령이.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이 남성이 누구냐? 이준석 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어깨를 탁, 등허리를 탁 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준석에게 탁 친 다음에 악수를 청했고, 여기서 이준석이는 문 대통령을 확인하고 아주 깍듯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상황 보시듯이 인사를 합니다. 준석이가.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하고 또 인사를 하고 쭉쭉 갔는데, 권성동이는 인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죠. 아니, 당대표니까, 국민의힘 대표니까 그냥 악수만 하면 돼요. 근데 막 땅에다가 머리를 박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을 떱니까?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상에서.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라는 제목으로 아주 움짤이 지금 움직이는 영상까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무하다 퍼다 붓고. 얼마나 참, 아니,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지. 당대표가 그냥 악수하고 그냥 눈 맞춤하고 그런 거 그냥 가면 되는데, 어디다 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50%인데 그 50% 대표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는 모습이 참 너무 당대표로서는 자질 자체가 없어 보인다. 아니, 권성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악수만 하는데 이준석이는 90도 폴더 인사를 하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예의가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표격 인사가. 그런 말도 막 나오고 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이 대표를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는 제 아는 문 대통령 모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아들 친구 부르듯이 툭 치네. 뒷모습만 보고 이준석인지 아시는 것 같다. 아빠 미소로 이준석 보시는 모습이 아주 킬포,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또 두둔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준석 대표가 그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도 예우는 해줘야죠. 그렇지만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면 돼요. 뭘 그렇게 허리까지 막 땅에 닿도록 그렇게 머리를 숙입니까? 무슨 뭐 조선시대 임금이 오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좀 아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아주 그냥 어떤 때는 화가 확 나고, 오늘 뭐 안철수 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한 말은 고맙긴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실수도 합니다. 실수 연발이에요, 아주.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박범계 얘기 좀 할게요. 박범계 이 장관이 한동훈 무혐의 막아라, 이런 걸 지시했어요. 아니, 지금 장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한동훈 검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걸 가지고 그거 막아라, 혐의 있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오늘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박범계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오늘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미애가 했던 발동, 이런 걸 또 수사권 지휘 발동, 이것을 박범계가 또 재탕 때려요. 한동훈 검사장 혐의 없음을 혐의 있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내용이 검찰에 전달돼서 실제 발동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7월 달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권 지휘를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범계가 똑같은 걸 재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윤 총장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의 혐의 성립이 되는지 따져보겠다, 그리고 대검 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하자 이것을 중단하고 아예 총장의 수사권 지휘를 박탈을 한 것이죠. 추미애가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하나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뽑힌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추미애가.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 1부는 2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부에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계속 올렸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도 형사 1부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등 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범계가 무혐의 처분 일단 중지해라, 이런 지시를 검찰국에 내리고 또 법무국에 내립니다. 지시를 한 거죠. 아니, 이 사건 무혐의 보고만 11번 올라온 거예요. 혐의 없음으로 조사했던 수사 검사들이. 그런데 이걸 뒤바꾸려고 박범계가 마지막 발악을 하네요. 오늘 박범계 장관이 어제도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는 2년간 수사를 끌어온 중앙지검이 끝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검찰청 법상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정부 성향인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다시 박범계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입을 해서 사건 처분을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박범계 이 사람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것저것 막 물어봐. 박범계 왈, 오늘은 질문 안 받겠다. 내가 따로 고민하는 게 있다. 이 고민하는 건 뭐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이 건을 무혐의 건으로 많이 올라온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수사를 하든지 수사 지시 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않고 오늘은 안 받아 질문하지 마. 나 혼자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대박 굴려고. 이거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결국은요 정권 완전히 바꾸고 이제 우리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 들어가면 뒤바뀌어요. 이렇게 팔아갈 필요가 없어. 저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박 장관이. 참 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사하면서 뭐 종합시사는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뻘짓할 줄 몰랐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정치 생명 끝났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